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가 어느덧 3,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애널리스트의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대 연봉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어떤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략 쪽 애널리스트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는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돈을 이제 얼마나 벌고 있고 펀더멘탈은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떠니까 이 종목을 사세요. 목표 주가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전략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아니면 뭐 채권 시장, 혹은 우리나라 경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경제연구소들의 연구원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연구소보다는 세일즈를 위한 글을 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를 가지고 이제 두 개 부서로 나눠지는데, 사실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 본인이 담당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은, 펀드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펀드 하시면서 돈을 이제 맡기잖아요. 그 돈들을 모아서 운용해주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돈을 굴리는 분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종목 혹은 이 나라의 시장이 좋아 보여, 여기에 투자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목에 달아놓았듯이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이제 억대 연봉으로 굉장히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물론 연봉이 꽤 높은, 이제 평균적으로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 애널리스트의 뭐 개별 연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성과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보고서를 잘 쓰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나 괜찮은지와, 그리고 언론사가 주최를 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표에서 높은 순위권에 있을수록 보통 요 애널리스트 분들의 몸값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갖추면 좋을 몇 가지 이제 스킬과 덕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숫자에 밝으신 분이 좋아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도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추정하고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건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투자 전략부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숫자에 밝으신 분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세일즈를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 쓰는데 좀 거부감이 없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 쪽이나 경영학과의 회계 재무 쪽 이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쪽 전공을 하시면 이제 대학 수업대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쪽 전공이 아니시라고 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경영경제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이쪽이 아니셔도 관련 있는 자격증, 뭐 금융 3종 자격증, 자산운용사 자격증, 국내 자격증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내가 있는 걸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CFA 레벨 1 정도를 이제 많이 따는 추세이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뭐 복수 전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복수 전공이 아니어도 뭐 회계 원리라던가 재무 관리 같은 기본적인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어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일 정석적인 루트는 증권사의 RA로 취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인턴십 생활을 거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권사 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모델을 만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배우는 이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RA 생활을 뭐 2년에서 3년 혹은 뭐 길게는 5년까지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된 것 같다, 좀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기존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뭐 이직을 하신다던가 퇴사를 하신다던가 하셔서 자리가 비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발탁될 사람을 RA 중에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뭐 짧으면, 저 같은 경우에 좀 짧은 기간 2년 만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발탁이 된 케이스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5년, 6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게 뭐 몇 년 하면 꼭 애널리스트가 돼,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 이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 수도 있어서 조금 RA 생활을 일단 해보시고, 이게 나랑 잘 업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RA 생활 하시면서 준비를 해도 되지만, 몇 년 일을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빠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트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A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정규직 공채, 신입 공채로 뽑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가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뭐 증권사 RA 모집 공고가 뜬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이제 지원을 하셔서 면접을 보통 서류를 이제 통과하시면 면접 한두 번 정도로 이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애널리스트와 RA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워라밸이 보장이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요새 법적으로 45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저도 이제 리서치 센터 물어보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워라밸이 좋아졌다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한 2, 3년 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시 반까지, 아침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요. 9시 장 시작 전에 열리는 모닝 미팅 준비를 하고, 장이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보고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리 잡혀있는 일정에 따라서 이제 기관 세미나를 다닌다던가 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발탁이 되셔서 애널리스트 업무를 보면 보통 이제 일과 중엔 거의 세미나 때문에 뭐 9시부터 3시 반, 4시 정도까지는 자리에 있을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세미나를 다니면서 보고서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세미나 갔다 와서 저녁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다르기는 한데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특정 주제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랑 뭐 그래프가 많긴 하지만 A4 기준으로 해서 30장, 40장 정도 되는 월간 보고서를 매월 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또 그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높지만 워라밸이 좋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이제 제가 일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서치 센터에 있었던 3,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주말에 출근을 안 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제
출근을 하고요. 금요일은 보통 이제 빨리 퇴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 그리고 토요일에 쉬고 일요일에는 꼭 출근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리서치 센터 전체에 발간물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에 내가 글을 써야 하는 당번이다 라고 하면 일요일에 나가서 업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RA 시기에는 이제 월요일에 나가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다 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가감없이 솔직하게 애널리스트의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임에는 확실합니다. 본인 적성에 맞고 주식시장 보시는 걸 또 좋아하시고 분석하는 업무를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약간 본인이 하는 만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리서치 센터 말고도 다른 증권사 부서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파이낸스 커리어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 막연히 우리가 금융권은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여기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 IB 부서, S&T,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 리서치 센터, 그리고 영업하는 조직까지 이런 식으로 조직별로 나눠서 어떤 업무를 하고 이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은지까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증권사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